경주에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30명이 발생했습니다. 포항 화진해수욕장 백사장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군부대 간의 갈등이 지난 1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고 상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화진해수욕장 주변 백사장을 놓고 지역 주민과 군부대 간의 갈등이 지난 1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군과 주민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고 상생 방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 송라면에 있는 화진해수욕장 인근 백사장. 백사장 중간중간에 군사훈련시설과 군부대 건물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헬기 착륙장과 별장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신군부 시절인 1982년 육군이 휴양소로 지은 뒤 명칭을 훈련장으로 바꿔 사용해왔습니다. 시민들과 군부대의 갈등이 본격화한 건 지난해. 포항시와 인근 주민들은 백사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진해수욕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니까 군부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육군 54단은 휴양소는 오해라며 대체 훈련장을 찾기 힘들어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년간의 진통 끝에 포항시와 인근 주민, 군 부대가 상생 방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육군 54단은 지난해 8월 백사장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는 시설물 한 동을 철거하고 훈련장이라고 적힌 이정표도 뗐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전투력 유지와 훈련에 지장을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군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들도 훈련장 인근에 붙였던 현수막을 떼고 합의점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민관 군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이행 합의를 위해 사전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1년에 훈련을 두세 번씩 우리 주민들이 해주기로 하고 포항시에서 해수욕장 개발 문제에서 하는 걸 군에서는 모든 걸 다 협조해 주기로. 백사장을 둘러싼 주민들과 군부대의 갈등이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에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30명 중 대다수가 타지 접촉자에게서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과 생활권이 겹치는 외동읍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외동 지역 중소기업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4명이 확진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포항 생활권인 안강읍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처럼 이번에는 울산과 가까운 외동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되도록 타지 친척이나 지인과의 만남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영덕과 상주, 영주 등 도내 5개 지역에서도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 종사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울릉과 영양 등 남은 7개 시군은 오는 29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경찰, 소방, 병의원, 약국 종사자 30세 이상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되고 당초 계획했던 군인은 5월로 연기됐습니다. 현재 경북의 백신 접종률은 1분기 대상자 87.5%, 2분기 대상자는 23.8%로 모두 11만 1,523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조사한 2월 중 경북 동해안 실물 경제는 생산과 서비스, 소비 모두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조강 생산량은 작년 2월에 비해 3.2% 감소했지만 광양제철소는 10.9% 증가했고 포항 철강산단 전체 생산액도 1.8% 늘었습니다. 경주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수출은 4,100만 달러로 29.3% 증가했습니다. 중대형 유통업체 판매액은 11% 증가했고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포항 8.8%, 경주 8.7% 상승했습니다. 관광 경기는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은 12.4%, 울릉도 입도 관광객은 1% 증가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추진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년을 목표로 한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인 결과인데요. 이 지사는 장기 과제로 추진할 듯도 비쳤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11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대구 경북 통합단체장을 뽑는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과속과 월권, 편향적 일방 추진 등 논란만 계속됐을 뿐 시도민 관심은 끌지 못했습니다. 수기 공론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내년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역부족을 실감한 이철우 지사는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하니까 좀 힘이 부대끼는 거지 사실. 법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우선에 대구 경북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우선 교통 문제 아니겠느냐. 지사님 입장은 이제 내년에 이제 추진하는 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민심과 동떨어진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합의했고 그것도 단기간에 그렇게 좀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일방적으로 서둘러서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결과들이 좀 초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을 내년 이후 장기 과제로 돌려 재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왜 속도를 기간을 정하느냐 하면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한다. 그거는 점점 더 어려운 길로 차라리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덩치를 키워 수도권에 맞서자는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당장 실현 가능한 광역교통망 구축 같은 현안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 해경은 어두운 야간 시간대 바다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던 3톤급 어선 A호를 적발하고 승선원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9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칠포항 동쪽 2.2km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던 도중 해상에서 검문 검색을 실시하던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서 발견한 고래 고기 64자루를 압수하고 시료 분석에 나서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주택에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태양광 3kW 기준 공단이 230만 원, 경주시가 추가로 83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예산 1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단독주택 200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6억 원을 투입해 경주 지역 829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원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주물선 고로 해체에 따른 발파 작업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 시험 발파를 실시하고 방음과 분진 방지용 물뿌림 작업 등을 포함해 본 발파 작업을 28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주물선 고로 발파 작업으로 인한 폭발로 포항 시민들이 크게 놀라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는 소동이 발생했고 포항시의회가 포항제철소를 항의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보였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포항의 낮 기온은 18.5도에 머무르며 선선했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7도 가까이 올랐고요. 포항에서는 18.5도로 서늘한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선선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걱정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종일 흐린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 20도, 포항 22도에 머물겠고 경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1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다만 하늘빛은 자주 흐리겠습니다. 또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은 오늘 뇌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뇌병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뇌병원은 뇌혈관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신경계 재활치료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동과 함께 운영됩니다. 세명기독병원은 뇌병원 개원에 맞춰 전문의 10명 등 직원 240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남부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비상구를 훼손했거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놓은 경우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사진과 함께 소방서나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고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2,980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했고 조회 결과 보유액이 있으면 자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해 체납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가상자산도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해 체납자의 가상화폐도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주식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 고액 체납자 20명의 주식 계좌를 압류하고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각종 질병의 저항성이 강한 한우 품종 생산을 연구하는 첨단 생명공학 분야 연구시설이 경북축산기술연구소에 들어섰습니다. 연구시설은 번시구 사육시설, 시수소 사육시설, 연구관리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경북축산기술연구소와 서울대, 수의 분야 창업기업인 라트바이오가 산학연 3자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